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생활용품들 중에 알고 보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집안에서 쓰는 물건이니까 당연히 안전하겠지. 나라에서 팔게 두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믿고 계셨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무섭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천천히 저와 함께 살펴봐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도 꼭 알려드릴게요. 먼저 치약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치약은 매일 하루에 2번, 3번씩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분이 더욱 중요한데요. 국산 유명 브랜드 치약이라도 해외 공장, 그러니까 외국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에서 트리클로산이라는 나쁜 성분이 검출된 적이 있어요. 트리클로산은 세균을 없애는 항균 성분인데 이게 문제예요. 단기간 쓸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장기적으로 몸속에 쌓이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나와 있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간 독성까지 나타났고요. 이 성분 때문에 미국에서는 2016년에 이미 치약과 비누에서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했어요. 우리나라도 기준을 두고 있지만 해외 생산 제품은 그 나라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있어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어르신들, 지금 쓰시는 치약 뒷면 한번 꺼내서 봐주세요. 제조국이 어디인지, 성분표에 트리클로산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해외에서 만든 제품이라면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구강청결제, 방향제, 손소독제, 이 세 가지가 자주 쓸수록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제품들에는 공통적으로 미생물 번식을 막는 보존제 성분, 즉 살생물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농약을 자주 접하는 농촌 어르신들에게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바로 이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뇌신경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살생물 성분이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분해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해요.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이게 줄어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이 깊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랍니다. 구강청결제를 쓰신 후에는 꼭 물로 한 번 더 헹궈내세요. 방향제는 밀폐된 작은 방 안보다는 넓은 거실 구석에 두시고 하루에 2-3번은 창문을 열어 꼭 환기해주세요. 손소독제도 코로나 이후로 많이들 쓰시는데 밖에서 돌아오신 후에는 흐르는 물로 손을 씻는 것이 훨씬 안전하답니다. 어르신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소파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래된 가죽 소파, 집에 두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가죽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 때 푸탈레이트라는 가소제 성분을 쓰는데요. 이 성분은 원래 공기 중으로 잘 날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소파가 오래되어 표면이 닳고 벗겨지기 시작하면 미세한 가죽 조각들이 집 앞먼지와 뒤엉켜서 공기 중에 떠다니게 돼요. 그걸 우리가 숨을 쉬면서 자기도 모르게 들이마시게 되는 거예요. 푸탈레이트는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 안에서 진짜 호르몬인 척 행동하면서 호르몬 균형을 엉망으로 만드는 물질이에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생식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고 어린 아이들의 신경 발달에도 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면역 기능 이상, 비만, 당뇨와의 연관성도 연구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성분이랍니다. 소파 표면이 벗겨지고 갈라지기 시작했다면 이제 바꾸실 때가 된 거예요. 오래 쓰는 게 알뜰한 것 같아도 건강 앞에서는 과감하게 교체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다음은 손톱 관리하실 때 조심하셔야 할 이야기예요. 딸이나 손녀가 젤 네일 한다고 집에 젤 네일 용품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젤 네일을 램프빛으로 딱딱하게 굳힐 때 쓰는 TPO라는 광개시제 성분이 동물 실험에서 생식 이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에서는 이미 전면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졌어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아직 규제 논의 전 단계이지만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고 여러 화학물질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독성도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젤 네일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로 횟수를 줄이시고 시술 중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거나 환기 장치를 켜두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고데기, 즉 머리카락 펴는 기계 이야기예요. 어르신들도 외출 전에 고데기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머리에 헤어 에센스나 헤어 오일 같은 제품을 바르고 나서 고데기를 21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사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세 입자들이 엄청난 양으로 공기 중에 흩어져요. 이 입자들은 너무 작아서 코털이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가장 깊숙한 곳, 폐포까지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폐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아주 중요한 조직인데 이곳이 반복적으로 손상되면 폐 기능이 서서히 나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 없는 여성 폐암 환자들을 연구했을 때 고데기와 헤어 제품의 사용이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비흡연 여성 폐암이 최근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거예요. 헤어 제품은 아주 소량만 쓰시고 고데기 온도는 가급적 150도에서 180도 사이로 낮게 설정하세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동안이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폐를 지켜준답니다. 이제 공기청정기 이야기도 꼭 드려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공기청정기만 켜두면 실내 공기가 다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필터를 제때 갈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필터에 먼지가 잔뜩 쌓이면 그 안에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켰을 때 깨끗한 공기 대신 오히려 세균이 섞인 나쁜 공기가 나올 수 있어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은 거예요. 필터는 6개월 주기로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깥 미세먼지가 아무리 심한 날이라도 실내 가구나 벽지, 바닥재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만 계속 켜두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하루에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5분에서 10분만이라도 창문을 열어 환기하신 다음 공기청정기를 다시 켜세요. 이게 진짜 올바른 사용법이랍니다. 공기 정화 식물도 좋지만 기계를 대신할 만큼 효과가 크지는 않으니까 보조수단으로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식당이나 뷔페에서 음식 아래에 놓아서 따뜻하게 데우는 흰색 딱딱한 고체 연료 기억하시죠? 그 고체 연료 중 상당수가 메탄올로 만들어진답니다. 메탄올은 아주 독한 물질이에요. 에탄올, 그러니까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과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전혀 달라요. 메탄올은 소량만 마셔도 실명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에요. 마시지 않더라도 연소하거나 증발할 때 나오는 증기를 공기 중에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시신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실내에서 메탄올 고체 연료를 켜두면 눈이 따갑고 눈물이 자꾸 나는 경험 해보신 분 계시죠? 그게 바로 메탄올 증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자동차 압유리 세척액, 워셔액에 메탄올을 쓰다가 사고가 잇따라 결국 금지된 것도 다 같은 이유랍니다. 식당에서 고체 연료 바로 옆에 오래 앉아 계시면 자기도 모르게 메탄올 증기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에탄올로 만든 안전한 고체 연료도 있지만 가격이 비싸서 아직도 메탄올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실내에서는 절대로 메탄올 고체 연료를 사용하시면 안 된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면 꼭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 어떠셨나요? 집 앞 물건들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잘 아셨죠? 오래된 가죽 소파는 바꾸시고 공기청정기 필터는 6개월마다 교체하시고 구강 청결제는 쓰고 나서 한 번 더 헹구시고 고데기 쓸 때는 온도를 낮추고 꼭 환기하세요. 그리고 실내에서 메탄올 고체 연료는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무섭게 들리실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것들만 잘 지키셔도 건강을 훨씬 잘 지키실 수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어르신들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드린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